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혈관은 건강을 잇는 통로로서 건강 나이는 혈관 상태와 직결되는데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공급되지 못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혈관의 노화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정맥 판막이 노화돼서 증가하는 하지정맥류.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는 환자마다 형태가 다양하고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치료의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을 이용한 시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함, 병의 완치, 그리고 부작용과 재발의 최소화입니다. 이 원칙 하에 환자의 연령, 성별, 혈관의 형태, 그리고 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환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개개인 환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과 혈관을 막아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우선 수술의 경우 냉동치료기를 이용한 발거술이 있습니다. 피부에 6mm 정도의 작은 상처를 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시술은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이저나 고주파요법,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약품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의 경우 상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수술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의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해 혈관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을 경우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늘어나 있는 경우 시술을 해도 혈관이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냉동치료기를 이용한 발거술을 시행하고 가끔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 이외에 다른 위치에 혈관이 도드라진 경우에 따로 혈관 제거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혈관을 제거하면 하지정맥류가 완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혹 하지정맥류는 치료 후에 좀 재발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피부에 돌출된 혈관만 치료하게 되면 그 옆에서 혈관이 다시 자라나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혈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혈관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발목 부위는 센 압력으로 조여주고 허벅지 부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맥을 대신하여 발끝에 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치료 이후에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무실 때는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낮에 일을 하실 때나 좀 활동하는 시간에 주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병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진 않죠. 다만 방치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커져서 그런 것인데요. 하지정맥류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하지정맥류를 피부 미용적인 질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면 일단 무릎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정맥류의 병의 특성상 무릎이나 척추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리 부종이나 혈관 주위 피부염, 그리고 이로 인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피부 궤양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 중에서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거나 다리가 가려움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오래 서 있거나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직후에도 가벼운 집안일이나 평지를 걷는 정도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웨이트나 격렬한 운동은 약 2,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치료 이후에도 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운동이나 활동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치료 못지않게 환자분들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진행성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증상마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재발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통해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다리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하지정맥류 운동입니다. 자, 매트 앞쪽으로 가셔서 두 발을 모아주시고 양손은 허리를 잡습니다. 그대로 오른다리를 뒤로 1m, 발끝을 바닥에 놓아주세요. 자, 앞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마신 호흡에 뒷발,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가 내쉴 때 뒤꿈치를 바닥 향해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고 뒤꿈치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발목과 종아리를 스트레칭 시키시며 뒤꿈치 바닥 향해 눌러주세요. 자, 이때 뒤꿈치를 아래로 눌러주실 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11자를 유지하시면서 반복합니다. 천천히 20회 반복해 주세요.